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네팔 사태 아시죠? SNS를 타고서 정권이 뒤집혀버린 겁니다. 남아시아에서는 네팔 말고도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의 정권이 잇따라 교체가 됐는데요. 경제난 그리고 부패 이런 것들이 국민의 민심을 등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스리랑카 같은 남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최근 3년 사이 연이어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기성 정치권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한 젊은 세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2010년대 초반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의 봄을 연상케 한다는 얘기인데요. 18일 AP 등 주요 매체들은 아시아의 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위는 각 나라 Z세대가 중심이 됐다는 점에서 과거 아랍의 봄과는 조금 다릅니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까지의 탄생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번에 아시아의 봄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민주주의의 시스템 재건 가능성을 시험대에 올리고 나아가 인도와 중국이 양분하는 남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아시아는 말이죠. 중국과 인도의 영향력이 세죠. 그래서 중국에 더 가까운가, 인도에 더 가까운가, 그렇게 판도를 이제 나눠 갖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과 인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남아시아 패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네팔은 말이죠. 지금까지 친중 정권이었지만 이번에 친중 정권이 무너짐으로써 사실상 친인도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친미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지난 9일 KP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죠. 부패와 족벌주의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정부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금지시키자 Z세대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정치인 자녀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것이 확산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Z세대에게 확산됐고 이것이 이번에 SNS를 갖다가 차단하자 그냥 터져 오른 겁니다. 특히 SNS를 차단한 이유가 지금 이 부패한 정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SNS를 타고 지금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팔 인구의 56%는 30세 미만의 젊은 층입니다. 네팔은 젊은 국가입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해외 친지와 소통하고 송금을 받는 등 생계수단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가 하나의 생계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소셜미디어 차단은 Z세대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와 다름없었습니다. 분노한 시위대는 의회와 대통령 관저 그리고 장관 자택 등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 이상 최소 70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72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올리 총리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네팔 시위는 Z세대가 어떻게 낡은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6개월 전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졸업식 영상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16세 소년 아이시카르 로스는 졸업 소감 대신 젊은이들이여 일어나라. 젊은이들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바로 변화의 횃불이다. 라고 외치며 기성세대의 부패와 무능을 질타했던 것입니다. 이 연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네팔 젊은이들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위는 청년 NGO 하미 네팔 대표 수단 구름 같은 청년 NGO 하미 네팔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하미 네팔의 대표인 수당 구름 같은 Z세대 리더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과 게이머들이 주로 사용하던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시위를 조직하고 네팔 전역에 참여를 유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SNS를 통한 참여 유도와 SNS를 통한 시위 조직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폭력 시위를 경계했습니다. 시위 원칙으로 교복을 입고 책을 들고 나와 비폭력 저항의 상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시위대 목표는 총리 한 명을 끌어내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9월 총리가 사임하고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가 철회된 이후에도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네팔 정치권에서는 Z세대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합의 정부를 구성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네팔에 앞서 2022년 스리랑카에서도 청년 주도 시위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과 그 일가가 부패와 실정으로 국가 부도 사태에 놓이자 스리랑카 시민들은 대통령궁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라자팍사 대통령은 곧 해외로 도피를 했고요. 당시 시위를 이끈 청년운동가들은 콜롬보 대통령 사무국 앞에 텐트 농성촌을 세우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2024년 선거에서 국민적 인기를 끈 아누라 쿠마라 다사 나야케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체제 재편에 큰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해 7월 학생 시위가 셰이크 하시나 총리 15년 장기 집권을 끝내버렸습니다. 공무원 채용에서 실력보다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는 할당제에 대한 불만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특히 시위 과정에서 수백 명이 경찰 진압으로 숨지자 청년들을 넘어서 분단 일반 시민들까지 시위에 참여를 했고요. 하시나 총리는 결국 사임하고 인도로 망명을 했지요. 이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과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글라데시는 개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에 네팔의 친중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네팔이 지금 전 대법원장이 임시정부 수반을 맡았는데요. 네팔 이전에도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에서 이 부패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나 또 네팔이나 모두 Z세대가 중심이 됐고요. 그리고 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변화하는 세대의 그 발을 맞추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그런 꼰대 정치를 하다가 Z세대에게 망치를 얻어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아시아 3국의 정권이 이타락 교체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제는 과거와 같이 말이죠. 철권 통치라든지 내지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를 하다가는 모두 결국 저렇게 외국으로 망명하거나 내지는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팔만이 아닙니다.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에서도 이미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교체가 됐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랍의 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시아의 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나라든 말이죠. 독재하고 제멋대로 정치를 하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국민을 소외시키고 법을 파괴하고 민주를 파괴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Z세대의 몽둥이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팔과 스리랑카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마치 냉수 목욕을 한 것처럼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린 그런 생정신으로 정치를 해야지 흐리멍텅하게 말이죠. 내 주머니의 돈과 네 주머니의 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내 권력과 네 권력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하다가는 어느 날 바로 몽둥이질을 당하고 그리고 몽둥이질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죽거나 또는 망명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네팔이나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네팔뿐이 아니다. 아시아에서 이렇게 생긴 이런 시위가 과연 중국이라고 안전할까요? 중국도 말이죠 모릅니다. 철권 통치로 지금 개돼지처럼 중국인들을 지금 잡고 있으나 중국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저번에 있었거든요. 과연 어떨까요? 북한은 언제까지 저렇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도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주실 수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